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폴라리스 AI 네. 들어와 있고요. 이제 매수가가 3,300원 그리고 지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그럼 폴라리스 AI는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손실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폴라리스 AI, 폴라리스라는 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통신적 부분이 굉장히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얘기했잖아요. 네네.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또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의 주가는 뭐 때문에 내린 거야? 지수 때문에 드린 거야.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여건에 밀린 그런 부분은 실제 이 회사의 그 영향적 부분보다는 주변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폴라리스 AI의 실적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이 기업의 재무제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가격대 여기서 충분하게 비트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고 유리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눌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차트 지금 나왔네요. 지금 요게 저는 1년선을 지금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요. 1년선이 저는 황금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요 가격대역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가 다르거든요. 저는 위에 있을 때 매매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러면은 현재의 가격대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요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보니까 요 밴드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 밴드 안에 하단에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요 하단 부분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만 만들어지면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지금 아랫꼬리를 지금 달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랫꼬리 이렇게 달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딱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비교 차트에서 이 매물. 그러니까 매물벽을 딱 보면은 어때요? 여기가 팡 비어 있죠. 비어 있는 부분이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네. 요 가격이 아마 우리 상담하시려고 해주신 분이 매수한 가격대역일 거예요. 아마 3,300원인가?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3,300원까지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녹색 선이에요. 자, 지워볼게요. 이 녹색 선이 지금 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3,000원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원까지 움직이는 걸 보고 그다음에 3,000원의 이 녹색선 매물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면은 3,300원에 팔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홀딩해 주시고 최소한 2,500원에서 3,000원 위에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까지는 홀딩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문자로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36만 2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33만 4천 원이고요. 이 종목은 김용덕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금융 섹터하고 이제 이런 보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충격을 거의 받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뭐 신한지주,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삼성화재라든지 관련된 보험 관련 업종은 우리 국내 증시보다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실적 자체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와요. 원래 나오고 있던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익률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순이익 강도도 지금 지속적으로 4년 연속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어떤 증감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나 순이익 개선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이제 없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유보율이 지금 6만 프로가 넘는데 부채 비율이 이제 400%예요. 이제 무차입경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재무제표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BPS가 지금 이제 주장 순자산 청산 가치라고 하는 건데 36만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죠. EPS 주당 순 이익 같은 경우에도 4만 원인데 10배수만 따져도 43만 원. 그러니까 이 종목은 PBR이 지금 전체 기본 자산 가치보다도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기준의 부분에 대한 펄을 고려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의 차트에서 증권사 목표 주가가 보통 40만 원대 위쪽으로 위치를 해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뭐 3만 원대 위치를 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재무 구조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싸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언제든지 박스권 상단이나 신고가 돌파가 나올 확률 부분들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월봉 기술저자 상의 흐름을 보면은 기본 월선에 대한 이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눌림이 좀 더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여기 보시면 이제 주선 지지 부분을 막 이탈을 해서 되돌림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2만 원 정도권, 지금 33만 4천 원인데 32만 원까지는 흐를 수는 있다라는 거 정도는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으로도 구름층 하단이고 밴드 중심선에서도 조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한선 터치를 한번 제대로 해주고 이 관련된 밴드 차트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흐름, 지금은 확장 국면으로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수축 국면 전환으로 해서 상방으로 이제 상한선이 변화되는 시점 부분들이 형성이 됐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MACD 상으로도 지금 시그널하고 MACD가 역배열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제로선 수치의 밑에 있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내드리면은 유지를 해도 매수가는 회복이 가능하다. 다만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모든 조건이 조금은 더 누를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매수가 회복 시점을 조금은 시일적인 부분들을 길게 잡고 가신다면은 수익 전환돼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괜찮다. 보유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화가 지금 들어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하나마이크로. 하나마이크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19,000원에 10%입니다. 19,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신학수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하나 마이크론 네. 언제 정도 사신 한가요? 그러면 1년 넘은 것 같아요. 하나 마이크론. 근데 계속적으로 네. 밀리고 있어서 저기 힘드시네요. 계속 조금씩 샀거든요. 예. 지금 그래갖고 얼마라고 지금 그러셨죠? 평균 단가가? 지금 19,000원 됐어요. 19,000원. 지금 현재 가격이 9,400원이니까 손실이 지금 네.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 그 하나 마이크로를 비롯해서 IT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내려오는 거 아시죠? 네, 네, 삼성전자 보면은 금방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그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더 샀는데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단가가 10,000원이나 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오히려 그 네. 줄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이것을 네. 이제 물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쵸? 이제는 확실하게 아셨을 것 같아요. 물 타면은 안 되겠구나. 근데 네. 물 타는 부분에서도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게. 주가가 상승에 대한 여건에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죠. 하락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가격을 못 건드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반등하는 부분이 얼마만큼까지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마이크론이 권리락도 하고 증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 대역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가격 대역까지 보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제 제가 그 네. 화면을 통해서 차트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네. 이게 이상하게 됐다. 그 한번 봐주시고요. 가격적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아마 요 가격 지금 개파락을 하는 거 증자에 대한 부분에서 개파락을 네.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라올 거야 라면서 이제 조금씩 더 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격 대역을 이렇게 보면은 주가의 자체적인 부분이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때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계속적으로 내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 보라색 선이 1년선을 얘기하거든요. 1년선 위에서는 추가 매수, 그러니까 올라오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매매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눌리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이때에는 절대 다음에 매매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네. 아셨죠? 네. 자, 그 부분에 매물에 대한 차트 여기가 제일 큰 상황이고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슈가 있으면은 급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렇다면은 가격적 부분은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은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늘 때 이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격적 부분에서 이전에 움직였었던 요 부분이 제일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대여까지 반등 라인 그래도 자율적 부분에 시장이 좀 좋아지면 자율적 부분에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더 좋은 종목을 하시는 게 그 돈으로 더 좋은 종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적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15,000원 있죠. 네, 15,000원. 네, 네. 15,000원.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뭐 좀 더 기다리면서 이 회사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 15,000원 부분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의외로 올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늘면 금방 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매물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 요 부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의외로 거래량이 늘면은 빠르게 복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권리락은 이쪽에서 하고 증자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는 아마 회사 측에서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는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는 15,000원을 목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15,000원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15,000원 가는 그런 여건에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네.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쪽이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네네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좀 얼른 반등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제일 큰 주식 삼성전자가 빵 하고 올라오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상담 YG 플러스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450원이고요. 지금 현재가가 3,990원입니다. 최근 엔터주들 흐름은 좀 괜찮은데 어떻게 김용덕 파트너는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뭐 이제 YG 엔터도 그렇고 지금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지수는 떨어지는데 이번 달도 그렇고 저번 달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추세형 상향 흐름 차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재료가 있었죠. 그 로제의 그 아파트 관련 신드롬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너무 이제 바닥권에서 단기 급등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익 물량 및 기간 가격 조정 구간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5,400원이 매수가라고 하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간 과정에서 이제 매매를 들어가신 건데 이 자리에 매매가 이평선 지지의 매매도 아니고 이게 아마 11이평이 그럼 위치에 있어서 들어가신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올라간 가격 대비 너무 조정이 짧게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 반등을 노렸기 때문에 이탈 시에는 대응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매매가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모회사인 YG엔터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견조하죠. 이렇게 지금 9월부터 시장은 엎어지고 있는데
엔터주들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도 상승 흐름이 끊이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중심선 구간대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한선 터치를 해가면서도 올라가는 밴드상으로도 좋은 모습이고요. 일목균형상으로도 일목균형 구름층 돌파가 안정적으로 나오고도 지금 이제 매수 구름층까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의 안정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구름층 위에 있지만 직접적으로 밴드의 중심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22평 추세가 이제 이탈이 됐죠. 원래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실패로 돌아갔고 다음날 기술적인 추가 반등 흐름 부분들이 형성이 됐으나 실질적인 이제 되돌림 하락 파동을 맞으면서 다시 지금 역별 차트로 밀려가고 있는 30분봉 분봉 캔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일봉만 봤을 때는 하락 여지가 더 남아 있다. 지금 4,000원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한 3,500원 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릴 여지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됐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 부분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상으로도 이 종목 자체 이제 음원 판매 활동 부분들에 대한 실적을 놓고 본다면 내년도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내년도는 엔터주가 다 높은데 관련된 YG 그룹에 있는 그 대표 핵심 멤버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다 콘서트라든지 신규 활동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실적이 좀 이제 흑자로 쌓아갈 수 있는 기대 모멘텀은 있으나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적자가 나왔다, 흑자가 나왔다,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분기도 지금 이제 적자 전환 부분들에 대한 흐름이 나온 거고요. 전체 결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에 적자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YG 엔터는 좋으나 YG 플러스에 대한 실적 부담감은 좀 있죠. 그리고 재무제표상으로도 뭐 이런 중소형주는 굳이 뭐 BPS나 이런 걸 볼 필요 없지만 주당 순전상 가치가 2,500원대에 해당을 하는 종목인데 원래는 그 가치를 지키고 있었어요. 로제 관련 신드롬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2,500원대의 PBR 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펌핑이 지금 7,000원까지 나왔다가 아직도 4,000원에 있다고 한다면 주당 순자산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나마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이번에 신규 앨범 부분들을 나타냈는데 뭐 빌보드 차트 200범위권에 이제 한 140위권 정도 그리고 또 아티스트 100순위에서 이제 한 60위권 정도로 올라오면서 자체 베이비몬스터 신기록 부분을 좀 갱신을 했다라는 소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주가에 대한 어떤 급등과 하락의 요소가 갖고 있는 잠재 재료보다도 좀 더 우선시되는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봉 월봉상으로는 이제 월선 지지라든지 주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은 조금 더 인접 구역이 있어요. 3,500원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이제 3,700원, 800원대 있긴 한데 거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이겠지만 원론적으로는 한 3,5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시간적인 홀딩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조금 장기적.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 다시 바라봐야 되니까 최소한 올해 연말은 넘어가야 내 매수가에 대한 회복 기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면은 어차피 엔터주의 내년도의 기대 전망은 높기 때문에 YG 엔터가 계속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YG 플러스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으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내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매를 사실 완료를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저점 이탈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중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축소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잡아서 평단을 확 끌어내리는 효과로 매매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결론은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앞서 이야기해드린 매매법을 잘 실행해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또 길게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 문의 주셨는데요. 제 네. 매수가가 56,000원이라고 하시고요. 지금 현재가 34,000원입니다. 카카오 또 우리 국민들의 금쪽이잖아요. 요즘 금쪽이 주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네, 이 카카오 갖고 계신 분, 네이버 갖고 네카오. 네. 이 종목은 정말 몇 년째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음, 되게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오너 리스크, 분쟁에 대한 부분들 아직 있는 그런 여건이고 그 회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나쁜 회사 아니죠. 네. 회사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사업 구조나 수익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결해낼 수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다만 시기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안 좋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몰아쳐 들어오는 여건에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는 그래도 올라와요.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있어요. 네. 그러면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그 오. 저기 하면 되니까. 카카오 대 네이버. 네, 요거는 지금 네이버잖아요. 네. 네이버는 지금 얘도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린 그런 상황에 올라오는 거고 올라오는 부분이 어디서 눈에 보이나요? 여기 1년선, 그죠? 1년선 요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이제 황금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1년 가격 위에 있어야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가격의 수익이잖아요. 네. 아래에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바닥에 샀으면 요만큼이 이익이겠지만 이 회사에 대한 내용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의 가격은 전체 1년 평균의 수익 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 위에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카카오는 멀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안 나오고? 이거 봐보세요. 카카오는 지금 아직 멀리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1년선인데 1년선 아래에 있는 그런 여건이죠. 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 이전 저점을 더 깨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일단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의 반등 요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주가는 이렇게 지금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거를요. 제가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게요. 1년선이 있을 때의 움직임이 있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 움직이는 거. 그러면은 가격적 부분은 여기에서 요거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볼게요. 왜냐하면 주식은 반복적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주가는 이렇게나 많이 내린 그런 상황인데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기, 그쵸? 네. 지금 여기, 네. 그다음에 요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저때 좀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처럼 이 카카오를 계속 물을 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너무너무 힘든 그쵸.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바닥에 대한 여건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찾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MC님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게 바닥이라고 바닥이 얘기할 안 수 없잖아요. 보여요, 그죠? 지금. 네.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렸잖아요. 네. 더 내리면 이게 바닥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바닥이구나 느끼잖아요. 요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이 확인됐을 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이제는 요 공간이네요. 이격 먹기, 그죠? 네. 이격에 대한 요 부분을 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여건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제가 그 매물 차트를 잠깐 한번 끌어볼게요. 요 가격 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에 많이 쌓여 있는 물량이니까 만약에 가격적 부분에서 요 가격을 넘어서면 여기는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 1년선 황금 라인 이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 요까지 볼 수 있어요. 저걸 뚫으면 그쵸? 저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에 기대가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그래 요거 보니까 요거 그래 이전에 우리 그 역전의 약수가 설명해 줬는데 요 부분이구나 그러면 요 가격 대역이 여기 비어 있는 상황이고 비어 있는 부분 여기 그쵸? 그 가격 대역이 얼마라고 그랬죠? 매수한 가격이 56,000원입니다. 그쵸? 56,000원? 그러면 5만 원, 5만 5천 원 요 가격 부분까지는 밀어 올릴 수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2단 뛰기를 한번 해보자. 2단 뛰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 요거 넘어가는 거 1단,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가는 거 2단. 그렇죠. 최종 목표가는 56,000원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네. 마디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5만 원까지 보시고 1차적으로는 41,000원에서 42,000원. 2차적으로 5만 원. 이렇게. 이렇게 거기까지 2단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진짜? 지금 현재로는 가능성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렇죠. 기다리면?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점이 디뎌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점이 아직 안 디뎌지면은 가격 대안가를 더 내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계속 아셨죠? 물을 타야 그러니까 돼요? 요 종목을 질문하신 분은 제가 나올 때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전될 때 오히려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물 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네. 별개로 놓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나눠서 볼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 정말 힘들게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진짜 카카오를 매수한 그 투자자 전체를 지금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기업적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성장에만 너무 그 앞서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요. 카카오를 갖고 계시는 분들 힘들지만 바닥 딛는 거 여태까지 참았는데 바닥 딛는 거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신석재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200원입니다. 현재가는 1,735원이고요. 김용대 대표님 많이 네. 쉬셨죠? 네, 많이 한번 쉬었습니다.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신석재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일신석재가 뭐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재건주 트렌드에 묶여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술적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 섹터 흐름이다 보니까 부담 부분들은 없는데 매수가가 2,200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니죠. 지금 네. 최대 고점이 1,940원인데 주봉으로 봐도 2,000원이 저위고 2,200원이면은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쪽에 어딘가에서 지금 이제 중간 지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2,200원 한 여기 정도? 네.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그때밖에 없거든요. 그 뒤로 2,200원을 간 적이 없어요. 이건 뭐 물타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려야 돼요. 왜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1,000원까지 떨어졌는데도 마이너스 50%가 넘어갔는데도 안 파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재건 섹터와 트럼프 이런 기대 심리로 올라오는 거를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흐름 부분들에 아마 대응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무슨 의견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석재라고 되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관련돼서 이런 뭐 돌 관련 사업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뭐 조형물도 있고 건물 외벽 부분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런 도로 부분들 옆에 이제 인도 옆에 있는 그런 이제 석재물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관련소의 부분으로 최근에 급등도 나오고 눌림도 나오고 반복이 되고 오늘도 재건 관련주가 지금 오전 후반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시장 주도 섹터 매수세를 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SG라는 종목이 있어요. 관련돼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도로 관련된 아스팔트 사업 부분들에 대한 협력 부분들을 이제 코오롱 글로벌하고 이제 해가려는 기업들 오늘 상승력 좋죠. 네. 그리고 또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력망 관련 구축되는 전선 그 설치할 수 있는 차량 부분 관련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역시나 흐름이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재건 관련 다른 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재건 관련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이 투자자분이 단기적으로 최근에 들어갔다. 평단가가 뭐 1,900원에 물렸었다. 뭐 아니면은 또 약수익 중이다. 뭐 이런 관점이면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오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이런 전략을 드리겠는데
그러시지 않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그냥 유지를 하시는 전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팔라고 해도 안 팔 거거든요. 네, 안 파실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매수가가 그럼 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아마 제가 지금 뭐 상담을 하는 직접 전화를 통화를 한 건 아니까 아마 하셨다면은 매수가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쉽진 않아요. 왜 매수가까지는 그러냐면은 힘들다. 예, 뭐 몇 년 전의 가격을 지금 재건 관련주가 정말 광풍이 불어서 다 같이 상한가 잔치를 벌이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2,200원을 막바로 도달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인 좀 투자를 해주시면서 바라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뭐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정권 집행을 하고 바로 종전을 시킬 것이냐 여부, 예, 그게 딜레이가 될 것이냐의 여부 정도에 따라서 바로 종전 전략이 들어가면 재건이 이제 그때 한번 광풍이 더 불거든요. 이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 수혜 재료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올랐다 내렸다를 움직이면서 변동성을 주는데 2,200원까지 다이렉트 가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적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시장 트렌드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출액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가 나고 있다 이런 것 자체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이제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바라보시면서 한 번 정도 트럼프 이제 행정부 집권이 시작되는 타이밍에 종전을 딱 바로 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고 그 전까지는 뭐 홀딩 하실 거니까 홀딩 계속 해주고 계셔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가볍게 분석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셔야겠네요. 이분은. 그렇죠, 그렇죠. 전쟁 안 평화도 보고 끝나면 수익도 보고. 네. 네, 재건 없어요. 말만 재건이지. 네. 재건을 해놔봐야 또 거기 폭탄 터지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허수로 돈만 들어가는 거라서 재건을 직접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이 되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종전이 빨리 되기를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자 상담 YC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11,950원이고요. 현재가는 1,230원입니다. 지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YC 제가 하는 거죠? 네. 이거 갖고 있어야죠. 저는 반도체 주식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네. 반도체 지금 시황이 안 좋아서 눌리는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때문에. YC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테스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HBM 하면은 진짜 그 어린이도 알 정도로 제일 핫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YC가 내리는 거 너무 아깝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반등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반등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올라올 수 있을지 거기에 포인트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 그것만 뭔가요?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올라올 줄 어떻게 알아? 지금 제 차트가 지금 나오네요. 지금 봐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어떻게 올라올 줄 알아? 그렇죠. 여기 봐보세요. 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정배열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황금 라인이고 1년선 위에서 매매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격만 들어오면 되네. 그죠? 이격만 들어와도 11,000원, 11,950원인가 이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적 부분은 아주 심플해요. 가격 움직이는 거 여기까지 움직이면 되는 거네. 그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15,000원까지 가면은 수익도 날 수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되죠? 가격이 위로 올라오는 거. 그 가격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예요? 거래량.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 이거 한번 보세요. 거래량.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늘던 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거래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서 주가가 내렸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내릴 때 세력적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세력에 대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은 부분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거래량이 늘어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자전거리를 하든지 뭐든지 하든지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용은 이겨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격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1년선까지 움직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하나, 요거 하나, 요거 둘, 그죠? 요거 둘.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요거는 그 나머지 물량을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내리는 부분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 부분에서 여기서 더 내리지 않는 것만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가격- 내리면 어떡해요, 대표님? 그렇죠. 그게 거래량이 느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면은 네. 뭐 손절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 손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양선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느는 그런 여건에 제가 떨어지는 부분을 방어를 해드릴게요. 네. 이걸로 방어를 해드릴게요. 이거 빨간색 선 뭐예요? 보이시죠? 빨간색 선? 요게 빨간색 선이 뭐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하지 않는 거죠. 외국인들이 사잖아요. 그죠? 이제 알겠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입장에서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알겠죠? 그러면은 MC님의 이 기후 그러니까 걱정이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아.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다시 한번 봐보자. 주가에 대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격에 대한 부분 보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다음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 대역이 13,000원, 13,2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으로 팔 수 있으시겠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래량 넣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또 변심을 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여건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집중해 보시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느는지 이것만 보면은 오히려 수익 내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에 집중해보자.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실까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ST팜 네, 종목입니다. ST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8,000원이고요. 50% 주고 있어요. 88,000원에 50% 알겠습니다. 예. 김용덕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들리실까요? 네, 네. 이 종목 매수하신 동기는 어떤 동기인가요? 그 기업을 이제 보다가 네네. 좀 유망한 것 같아서 네네네. 계속 투자를 했는데 네네. 한 5년 넘었어요. 5년이 넘으셨어요? 5년이 아니고 3, 4년이 넘었는데 네네. 너무 이제 기업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에 대해 너무 사랑을 하게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냉정한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지금 매수가가 예. 그 88,000원이시고 5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예, 계속 예. 10만 원대도 사고 뭐 7만 원대도 그러니까요. 사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예, 저는 지금 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예, 최근에 좀 사셔가지고 유지하다가 수익 보다가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몇 년째 계속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 그때 코로나 때부터 계속 쭉 이게 좀 mRNA 관련해 가지고 네네, RNA 관련 신약이라든지 이렇게 뭐 CMO, CDMO 연계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주가 자체 흐름도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뭐 20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일부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도 이제 움직임 변동성이 파동 흐름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시장의 조정 흐름 대비해서도 그렇게 충격파를 대대적으로 받지는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약간 힘이 있더라고요. 상반기부터 지금 지수가 계속 밀리는 분위기인데 네. ST팜은 오히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네. 갖고 있는 관련된 바이오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중간중간 이제 매수세도 받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매수세를 받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주봉 흐름상으로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왔다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자리긴 한데 예. 이 종목 자체가 주봉의 주선에 대한 정배열을 다시 갖췄죠. 보시면 올해 예. 들어와가지고 상반기에 예, 그러니까 정대열, 주선 중장기 입형에 대한 이탈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나올 확률은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올 때는 바이오제약주의 동반 슈팅인 경우도 있지만 개별 재료에 대한 반등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동되는 흐름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11만 원, 12만 원 터치를 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몇 네. 년이라는 투자를 하셨는데 매수가 근처에서 이거를 매도를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내가 이제 봤던 수익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의 기본적인 기업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믿고 바이오 기업은 보통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적 자체도 그렇게 뭐 문제는 없어요. 고도 성장하던 실적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약간 분기 적자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은 늘지만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확률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추가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 실적 가지고는 이제 조금 부담이 되지만 예. 부채 비율 자체가 뭐 지금 100%가 안 되는 수준이고 유보율이 지금 4,000%가 이제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청산 가치라든지 이런 주당 순자산 가치를 놓고 보면 바이오 기업이 그 정도로 자산을 쌓아놓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걸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추가로 나올 신약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임상 부분이라든지 또는 상품 부분들에 대한 판매나 진행 부분들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변수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면모를 갖춘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투자 관점을 좀 유지하신다라고 한다면 12만 원에 대한 돌파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이거는 네네네. 이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은데 네네. 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네네. 그 우상향하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한국 증시에는. 아 그렇죠. 계속 뭐 등락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네. 근데 좀 그래도 그런 기업을 찾고자 하면 ST팜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T팜이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예, 예. 알테오젠 그렇죠. 같은 스타일로 올라갈 예, 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예.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한다면 예, 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흐름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예, 충분히 맞지. 있고요. 예. 지금도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업인데 가격이 10만 원대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예.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향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추세가 지금 반등 쪽으로 다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ST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추가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제가 이제 12만 원을 얘기해 드린 거는 너무 긴 시각을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당장에 몇 달 뒤에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들이 올해 잘 생긴 이유가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더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원래 고점인 15만 원대 돌파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왜냐면 네.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수혜의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이오제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이오제약 중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ST팜도 그런 흐름들을 예전에 보여줬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중반부나 후반부가 넘어가면 신고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년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올라가기만 한다면 몇 년을 투자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그냥 뭐 물려줄 생각입니다. 제가 아, 생각에. 네네네. 예. 그러시군요. 진짜 상속 이거는 예, 주식이군요. 네, 거의 그럼, 약간 예. 네. 그럼 이제 뭐 상속세도 있을 제가 수도 이제 있기 그만큼 때문에 지금 많이 약간 올라가야 되겠네요.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네. 사실 이것도 한국 증시가 네네.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런 게 잘 없기 때문에 내가 네네네. 그래가지고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우선은 시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어, 선무관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바이오주가 또 이 순환매가 있잖아요. 네. 그 바이오주가 이 흐름을 타려면 네네. 그런 또 재료가 있어야 되겠지만 네네. 또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도 바이오주는 충분히 예. 좀 매수세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에 있는 20위권 중에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2000년도 중반 후반부에도 한번 코스닥에서 바이오제약주가 끌어올려지면서 시총을 올렸던 적이 있던 것처럼 이번에도 충분히 그렇게 바이오주 위주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바이오주 제약을 따라서 ST팜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ST팜 자체의 기술력으로 올라가는 신고가를 기대하시는 게 좀 더 맞고 바이오에 편승하는 전략보다는 이 종목의 가치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혹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저희가 뒤에 상담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예, 좀 예.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예, 좀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예, 너무 도움이 됐지. 아우,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ST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다들 놀러 가셨나 봐요. 댓글을 채팅을 많이 안 주셨는데 보니까 카페24도 올려주셨고요. 한글과 컴퓨터. 황태선님 이쁘시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별 배신 당하지 말자. 네, 다들 사랑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플리토도 올려주셨네요. 여러 가지 쭉 올라왔는데 그러면 저희 한글과 컴퓨터 신학수 대표님 네네. 의견 들어볼까요? 한글 컴퓨터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 저는 어제 팔았거든요. 어, 저는 수익을 챙겨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네네. 팔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한글 컴퓨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 제가 이렇게 조사를 다 했는데 여기 딱 나와서 네.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는 한국판 네.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공격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비중의 매출이 꽤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전체적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 어. 이것만 보드세요.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렸죠. 네. 내려 있는 부분이 너무 아깝잖아요. 안타깝지. 그럼 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19,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19,000원 아래면은 가격 대역은 여기에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 가격 대역 그쵸? 네. 그 가격 대역이고 오늘 움직인 거 보니까 요렇게 올라왔네요. 그죠? 자, 요거 황금 라인이라고 내가 얘기했고 1년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요 가격에서 여기가 제일 큰 자리였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 라인이 있었고 여기 제가 요 자리에서만 매매를 했는데요. 지금은 요 가격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밑에서 받은 부분에 물량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주가가 힘들잖아요. 네.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수익을 챙겨내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익을 챙겼지만은 네. 가격적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 위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청자님 네, 네. 매수가는 어때요? 지금? 21,000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21,000원이니까 네. 지금 현재의 괜찮아요? 수익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21,000원이랑 19,000원이 비슷해요. 아. 약간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면 가격적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왜 팔았는지의 그 근거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매물대역 부분 여기 딱 걸려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판 거고요. 요 가격 위로 올라가면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안 파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격이 유지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전 고점, 이전 고점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3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팔았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3만 원까지 간다라고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저 조정받으면 다시 살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가격에서도 살 의향도 있어요. 다만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힘들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수익을 챙겨놓은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매를 했죠. 네. 지금 23,100원이니까 제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니까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부분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하나 더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 파란색 선 보이죠? 이거는 뭐예요? 기관임 회사. 기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 한글과 컴퓨터는 기관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서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도 기관. 이제는 눈에 보이죠? 네. 보이면은 이제부터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가격 대역에 매물벽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수익이니까 일부
털어내도 되고 털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어도 되고요. 좀 더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 조금 더 갖고 가는데 이전에 매물비용이 여기 있죠. 요게 3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요게 3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에 3만 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가격적 부분에서 이 부분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기관이요. 간혹가다 또 배신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가격 대역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여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게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네. 만족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네, 일단은 한글 컴퓨터는 지금 현재로는 저는 3만 원까지도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3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카페24 문의 주셨는데 용덕 네. 대표님, 그런가요? 카페24 어떻게 보실까요? 네. 카페24 하면은 이제 매수가가 35,000원대라고 하셨는데 매매 자체는 아마도 한 몇 달 전에 그 중간 반등 자리에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그 큰 상거래 업체와 판매자가 연결돼 가지고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업 활동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쿠팡이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 스토어 쪽, 그다음에 외국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하고도 다 협업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적자 흐름 부분들이 계속 나고 있었는데 이게 축소되는 흐름으로 가고 올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연도가 됐다라는 거에서 이 관련된 메리트가 연말에 대한 실적 발표 모멘텀에서도 상당 부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보시면은 여기 바닥권을 기다가 펌핑이 나왔죠. 바로 지금 이제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흑자 전환,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 리포트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갭 상승을 해줬는데, 원래 이 종목이 더 가지 않을 거면은 그 재료를 받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려오지 않고 유지를 하다가 오히려 음봉으로 한번 조정장일 날 밀었다가도 다시 양봉장하면서 올렸는데, 이걸 누가 올렸느냐? 아까 이제 수급 얘기를 우리 파트너님이 또 해주셨으니까 저도 수급을 잠깐 들어가 보면 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사서 사실 올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꾸준히 지금 사주고 있죠. 한 달 내내 지금 한 70만 주 정도 사줬는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내내 우리 시장에서 팔고 있어 사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 전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같이 사줬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 기관이 사주면 양봉이 나오고 그렇게 10%짜리 양봉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전 차트에서 5월, 6월, 7월을 보면 돼요.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급상의 외국인이나 기관에 매수가 있어서 올라간 거냐 없어서 올라간 거냐가 궁금할 텐데, 이제 5월하고 6월이에요. 여기 보시면 6월 달 부분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급등 부분들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같이 매수를 하거나 단일 매수가 굉장히 셌을 때 상한가도 가고 10% 이상의 급등이나 15% 급등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5월은 기관 위주로 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도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주면 장대양봉, 한 주체가 꾸준히 사주면은 점진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한 달째 사줬고 기관도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42,500원까지는 몰라도 올해 흑자 전환의 전체 결산 실적이 나타나는 굉장히 4개년 중에 의미 있는 해고, 또 관련된 이 연결 플랫폼 사업 부분들이 지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관심을 가지니까 주가 자체는 원래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매수가인 35,000원까지 앞으로 뭐 빠르면 이번 달 중에도 터치하고 넘어서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급이 차트보다는 사실 중요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에 대한 대량 매도가 끊기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회복 그리고 추가적인 뭐 10% 정도 이상의 수익 구간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서 좀 네. 꾸준히 이번 달 홀딩 유지를 해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부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잠깐만요. 네. 매수가가 음, 59만 원입니다. 59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9%입니다. 89%시고요. 에코프로 BM은 그럼 비중이 좀 낮으신가요?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에코프로고요. 에코프로, 네. 예, 비중은 10%, 매수가는 18만 8천 원입니다. 18만 8천 원 알겠습니다. 신학수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통화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고생이 되실 것 같아서 예,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프네요. 저도 네, 주식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네.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요. 예. 59만 원이면 굉장히 일찍 사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네, 1년 산 다음에 넘었죠. 좀 더 올라갔었나요? 산 다음에 좀 올라갔다가 네네. 예, 조금 내려갔다가 이제 그냥 갖고 있자. 그러면서 계속 쭉쭉 빠진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고점 76만 원인가 찍었을 이후에 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쵸. 그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모 현상이 제일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예. 지금 여유 자금이시죠? 여유 자금. 예, 여유. 네네. 그쵸. 예, 지금 이거 뭐 당장 뭐 빼서 써야 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두 종목 정도로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는요, 업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쪽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네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철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이 요소가 있겠지만 현재의 가격에서는 반등 라인과 반등 가격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게 훨씬 더 견디기에는 편하지 않을까, 좀 낫지 않을까, 편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 반등에 대한 가격을 조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비중이 거의 9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줄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요. 바닥 딛고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 좀 더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적정 부분 와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조언도 드릴게요.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먼저 봐드릴게요.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의 가격이 정말 최저가입니다. 올해 최저가고 바닥을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는 아직도 바닥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즉 가격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들어와서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사야 되는데 지금 이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바닥 들어와서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더 내려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얘가 저점이 아닌 거죠. 그럼 얘가 저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움직이는 부분에서 여기서 올라올 때 이때가 이제 이 부분이 저점이었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90%니까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가격적 부분에서 요 1년선이 있죠. 1년선에 닿으면은 빠지는 것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1년선이 닿으면 그 가격대가 평균 단가에 와 있기 때문에 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요 가격 부분에서 일단은 1년선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등은 35만 원에서 37만 원 요 사이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맞을 거예요. 들어와서 가격적 부분이 이 1년선 위에 안착이 돼서 움직이면은 그때부터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장기로 두르고 계시는 거니까 판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의 가격이
이 1년선 위로 움직이는 것. 지금 제가 가격 대역을 책정해 드린다면 36만 원 이상으로 움직일 때까지 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파시면 안 되고요. 그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유리한 종목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10% 네,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10%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비중이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저점인데요. 보통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바닥에서 십자선 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네. 그죠? 여기 지금 파란색은 음봉이고 빨간색은 양봉이고 조금 전에 양봉이었다가 지금 음봉이 되는데요. 이거 상관없어요. 십자 그리는 거는 음봉 양봉 다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가격 요 가격에서 교체니까 물량이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은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현재의 그 참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팔고 있구나.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네, 반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 수는 없고요.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까지 봐야 되니까 8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때 결정하시는 게 나아요. 그때 판다 안 판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 보면 PER이 337배예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도 고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네, 지금 가격.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니까 적정 부분 올라올 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희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스피드 종목 네네, 상담으로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다음 문자 상담 시노펙스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6,500원이고 현재가는 6,110원입니다. 지금 오늘도 2%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김용덕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좋은 회사죠. 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좀 많고 원래 그 FPCB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IT 사업에 해당을 하는데 수처리 관련된 이제 필터 여과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혈액 투석기라든지 인공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연동되는 사업도 이제 바이오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마스크도 이제 필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서 좀 파는 종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슈가 있을 때는 수처리 기업 이슈로 뜨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연동이나 코로나 연동으로 변동성이 나오기도 하고 원래 메인 모델은 이제 IT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상으로 주가가 깨지기 시작한 지점이 여기죠. 네, 8월 시점이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날라다녔어요. 상승률이 강하게 나오다가 결과적으로는 캔들이 요 8월 달 우리나라 증시 쇼크 나오던 그날이거든요. 네. 그리고는 맥을 못 추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다행인 건 매수가가 6,500원이라는 얘기는 엊그저께 사셨건 네. 아니면은 옛날에 샀는데 지금 내려왔건 손실 부분들이 크지 않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고 있는 사업 정말 좋고요. 그리고 기업상의 실적 부분을 놓고 보면 실적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보면 매출액 증가 보이고 영업이익 증가 보이고 순이익 증가 부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실적 성장성도 같이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다만 지금 왜 못 오르고 있느냐? 아무리 실적이 괜찮게 늘어나고 있어도 폭발적인 수준의 실적 증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휘둘리고 있다. IT 기업이니까. 네.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고 막 저점 깨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IT 소부장 종목들이 제대로 지금 못 움직이고 있겠죠. 그 원인이 컸던 건데 그래도 지금 삼전이 올라주고 있으니까 오늘 힘을 낸다면은 또 몸통형 항봉 이상의 흐름도 나올 수 있고 매수가 회복이 오늘 나올 확률도 이제 있어요. 네, 그런 기대치로 홀딩은 하시되 이 직전 저점 이탈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네. 네, 다시 3전이 직전 저점을 깨거나 우리 증시가 또 저점을 깨러 내려가거나 오늘 양봉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러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매수가랑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는 거는 매수가 전환이 돼도 그대로 유지. 왜?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기간 가격 조정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돌려서 올라간다고 하면 AI 반도체 그리고 연계된 IT 섹터에 대한 흐름 부분들은 다 같이 좀 편승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 부분들을 즐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 쪽으로는 계속 내비두자. 하지만 직전 저점이 이탈되면은 손실률이 크지 않으니까 반드시 손절하고 지켜본다라는 관점 정도로만 분석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노팩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817원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네. 대표님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뭐 보세요? 일단은 그 반등하면은 그 정도 가격은 올 테니까 빠져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헬스케어 업종이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셀바스 헬스케어 자체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슈는 있고 재료는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의 가격 흐름이 그렇죠. 물론 이제 시장 여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지금부터 거래량이 튀기 시작하면 그만큼 금방 올라온다. 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더 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때 진짜 셀바스 헬스케어가 유리하다 생각하면은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 가격에 다시 들어가든지. 자,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제가 차트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역시 이 황금 라인이 희한하죠. 그 안에서 딱 움직여요. 그러니까 1년선 아래와 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격적 부분 제가 조금 더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느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움직이지, 그죠? 네. 그렇죠? 요 거래량이 이렇게 주가가 빠졌잖아요. 빠진 부분에서도 여기까지 움직일 때 거래량.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느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디까지 움직일까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가격적은 4,500원, 5,000원 요 사이에 들어오죠. 네. 빠져나오시라고. 아, 일단은 거래량 터질 때 빠져나오자. 명확하게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래량 느는 거 확인하고 조금 수익 보고 팔자. 요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래량 터질 때 빠져나오자 이렇게 명확하게 또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실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 네이버인데요. 네, 네이버가 비중 40%고요. 네. 단가가 32만 원이요. 그러면 김용덕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닙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매수가가 31만 원의 비중이 40%. 32만 원이고요. 계속 32만 물 타서 원이? 온 거예요. 네. 물 타서 32만 원을 만드신 거고 네네. 비중 40%. 네. 그럼 60%는 현금인가요? 주식이 또 있나요? 죄다 주식이 물려 있어요. 2차 전지에.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현금은 거의 없는 상태? 네. 그러시구나. 그럼 추가 비중을 확보할 여력은 2차 전지 쪽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그래서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2차 전지를 그냥 팔아가지고 네네. 여기에서 지금 물을 타서 어떻게 비중을 또 낮춰야 되나 싶어서요. 그런 판단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2차 전지 어떻게? 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면은 우선은 지금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빨리 팔고 싶어요. 빨리 팔고 싶어요. 근데 수익으로 팔고 싶잖아요. 그렇긴 하죠. 어떻게 네네. 본전이 오든지. 네. 자, 그럼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 2차 전지의 손실률이 크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네이버의 손실률이 크십니까? 지금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2차 전지가 거의 똔똔 될 것 같아요. 똔똔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본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다 손실률이. 예, 손실률만 치면 손실률이 비슷하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2차 전지를 만약에 지금 당장에 쉽게 안 오를 거라면 정리하실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 네. 거죠? 네네 네. 그 네이버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어느 쪽으로든 그냥 최소화해서 그냥 나오는 방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로 네이버를 옮기시면 안 되고요. 아, 예, 그래요? 조금 전에 설명들을 이제 뭐 많이 듣고 뉴스도 보셨겠습니다만 네. 지금 2차 전지는 장기적인 것까지 악재는 아닌데 네. 단기 중기적으로는 호재가 나올 게 거의 없어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충격파도 트럼프가 한번 이제 관련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제 좀 진행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10% 그냥 급락 쇼크가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분위기는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내년 초까지도.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2차 전지 어떤 네. 종목인지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네. 2차 전지와 네이버가 있는데 손실률이 지금 비슷하다. 근데 네. 나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평단이 거의 둘 다 손실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정리할 수 있다. 네. 네,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옮겨타서 평단을 낮췄을 때 올라가는 쪽의 효과를 봐서 빨리 그렇죠. 수익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2차 전지를 뭐 오늘 꼭 아니시더라도 네. 분할적으로 정리해 나가시면서 네. 그거를 갖다가 다 네이버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 좀 불투명한데 네네. 이 관련된 네이버는 국내 1위 관련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광고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성장성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실적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근데 2차 전지 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재무제표 들어가 보면은 적자이거나 지금 매출이 쭈그러들어 있거나 이게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2차 당연히 네, 2차 네. 전지가 여러 가지는 있는데 LG화학하고 네네. 비중이 좀 많은 게 삼성 SDI, 네네네. 삼성 그러니까 SDI.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 SDI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개발해내서 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결국엔 네. 2차 전지란 얘기고 네, 네, LG 화학도 우리나라 예전부터 원래 대표 화학주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로 같이 이제 물질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실적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안 좋은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 제가 굳이 안 보도록. 근데 네이버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죠. 매출액도 늘어나고 지금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보시면 순이익도 늘어나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아, 경쟁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원형바닥 턴어라운드로 완전 정배열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네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와우넷 스페셜에서 이평선 교육을 할 때 중장기평 정배열에 있는 종목과 역배열에 있는 종목이 있으면 반드시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드려요. 예. 그게 시장이 역배열에 있는데도 정배열로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기대치가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수급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가지고 계속 사죠. 네네. 그럼 계속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나 네이버 중에 어떤 하나를 정리하고 몰아서 평단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누가 더 수익 전환이 빨리 될까가 계산이 되시죠. 아, 재무제표도 좋고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차트도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캔들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런 판단을 과감하게 서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오늘 실행에 옮기시라는 건 아니지만 네. 네이버는 계속 차근차근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2차 전지를 줄여나가시면서 네이버로 계속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해주시면은 아마 30만 원대 평단가가 지금 20만 원이니까 25만 원대 수준 부분 뭐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평단가는 이제 나중에 매집된 매수의 슈팅이 한번 나오게 될 텐데 네이버가 그렇다면은 빠르다고 한다면은 이번 연도 말 안에도 내년 1월 안에도 충분히 입절 가능한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높은 건 네이버예요.
예, 개인적으로 저도 보고 나서 아, 이 종목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정도거든요. 네네. 예, 그런 정도라는 점만 참조를 하시고 제가 드린 전략대로 잘 판단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이버를 팔고 반대로 가는 거는 비추천 드린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또 추가 한 질문 가지만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이 2차 전지를 파는 시점을 제가 잘 잡지를 못하겠어요. 얘네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건지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자, 오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 얘기 나서 다 급락 한번 나왔죠. 네네. 근데 이게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다 불안하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2차 전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게 되면은 팔아야 될까요? 안 팔아야 될까요? 제가 대표님 판단을 질문하셨는데 네. 대표님께서도 예. 질문하셔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네.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파셔야 되고 네.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월요일 날 양봉 전환돼 가지고 다시 바로 좀 어떻게 관통형이라든 이런 패턴이라도 나온다. 그럼 네네. 조금은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예. 그래도 어차피 정배열되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 이탈돼도 팔아야 되고 올라가면은 조금 지켜보다 팔 수 있는 거고 요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예, 그런 네, 식으로 대응해 감사합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먼저 보니까 GS 리테일 또 경제방송계의 여신 문상아 화이팅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현재 큰 손실 중이라고 하시고요. 자회사 파르나스 호텔이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호텔 업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인적 분할을 받기 전에 손절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OX. 네, OX로. 저는 네. 다른 종목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바꿔가죠. 손절하시고 네네, 다른 종목으로 바꿔가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요, 네. GS 리테일도 빠졌지만 음. 다른 종목도 많이 빠졌어요. 어.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성장성이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GS 리테일이 구조 조정을 해서 여기에 올려주신 것처럼 네. 파르나스 호텔 인적 분할을 한다, 뭐 얘기가 있는데요. GS 리테일이 인적 분할하면 좋은데 실적이 나야죠. 실적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기요를 인수했는데 요기요 인수한 부분에서 손실이 너무 많이 끌어안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가격에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온 부분에서 밀려 있는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네. 사실상 추가적으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이 이렇게 돼서 이거 올라온다 이게 아니라 사실 바꿔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내렸거든요. 주가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올라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네. 비전이 그러니까 이게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의 비전이 너무 약한 상황이죠. 우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뭐 편의점 이런 사업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실적적 부분에 부담이 너무 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조금만 더 올라온다라고 치더라도 저는 교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가격이 여기가 이제 2만 원대, 여기는 2만 2천 원대. 그러니까 2만 원과 2만 2천 원대에 계속적으로 지금 몇 개월이야. 이 여기까지 따지면은 그것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을 벗어나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교체하기를 좀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적 분할 소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이슈가 있을 때 뭐 파는 게 낫나요? 아니면 분할하고 나서 파는 게 낫나요? 저는 그냥 지금 그냥 지금 바로. 왜냐하면 이렇게 교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또 밑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매수가를 저희가 몰라서 어떻게 손절보다는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네, 15% 손실이면 지금이 42,000원이니까 4,000원, 6,000원 대강 위쪽이면 한 5만 원? 네. 5만 원?
8천 아니 5만 원 좀 안 되네요. 한 4만 원대 음. 후반 정도 음. 그 정도인 것 같고 손절하실 필요 없고요. 예, 뭐 요 종목도 사실 간단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주가가 2년 전에 한번 변동성을 주고 나서 쭉 지금 빠진 차트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정립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요번 하반기 후반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8월 달에 시장이 엎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관련 주요 핵심 섹터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반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뭐 얘기를 해드렸었던 엔터 섹터도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네. 보수적으로 보면은 시장 방어 섹터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걸 노린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엔터 섹터 부분 중에서도 미디어 엔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곧 종방이 되는 드라마겠지만 인기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정년이라고. 오, 예, 알아요. 혹시 음. 앵커님 네. 보시나요? 네, 그 김태리 네. 씨 나오는 네. 드라마죠. 뭐 애기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잘하시네요. 그러다가 목이 이제 떡목이 되잖아요. 네. 그걸 보고 뭐 영설하는 분이 뭐 반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인기몰이 하는 관련된 드라마 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대치에 의한 변동성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은 뭐가 나오죠? 넷플릭스에서 뭐가 나와요? 전 세계 1위 석권을 했었던 네. 2탄 지옥? 그렇죠. 맞아요? 지오가 나오죠. 지오2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얼마나 선풍적인 몰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직접 제작을 맡았다라는 부분을 다 넘어가서라도 관련돼서 미디어 엔터주의 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섹터가 생긴다라고 하죠. 지금도 차트가 나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아마 15% 정도는 다음 달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뭐 수급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기관 수급이 좀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20만 주 매수인데 기관이 10만 주 삽니다. 하루 거래량이 12만 주 매수인데 7만 주 사요.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기관 투자자가 지금 사주고 있죠. 최근 네. 3거래일만 봐도.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주가가 떨어질까 올라갈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회복될 때까지 한 12월 정도권까지는 추세 홀딩을 해주시게 되면은 수익 전환도 가능하고 수익 완료를 시킬 기회도 찾아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홀딩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